내년 수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회색빛 가을 하늘 아래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사과를 수확하면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따뜻했던 지난 몇 주 동안 저지른 실수가 내년에 피어날 꽃과 열릴 채소의 절반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오기 전 텃밭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12가지 작업을 담은 완벽한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며 여러분의 식물을 살리거나 지갑을 지킬 최소한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실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을 정원 작업을 파티 후 뒷정리처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내년에 펼쳐질 성대한 프리미어 공연을 위한 무대 준비에 가깝습니다. 지금 하는 모든 단계는 미래 정원의 건강, 아름다움, 그리고 풍요로움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이는 조용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자연과의 대화이며 여러분은 자연이 겨울잠을 준비하고 봄에 힘찬 기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본격적인 가을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물론 가장 즐거운 일부터죠. 바로 지나가는 계절이 선사하는 마지막 수확물들을 거두는 것 말입니다. 아직 바구니나 양동이를 치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텃밭은 생각보다 많은 보물로 가득할 테니까요. 마치 가장 값진 보상들이 숨겨진 마지막 퀘스트와도 같습니다. 밭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넓은 잎사귀 아래 뒤늦게 열린 호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사과나무 꼭대기에서 가장 탐스럽게 익은 붉은 사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 채소들도 잊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당근, 비트, 파스닙 같은 채소들은 가을에야 비로소 당분을 최대로 축적하고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됩니다. 늦게 자란 양배추, 햇볕 아래 잘 익은 호박들, 이 모든 것들을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거두어야 합니다. 파슬리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류도 여전히 신선한 향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텃밭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세요. 하나라도 잊고 남겨진 열매는 해충들의 먹이가 되고 다음 해 질병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단순히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의 정원을 위한 보살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해충들에게 다음 해를 위한 어떤 기회도 주지 않는 일입니다. 작은 덤불 하나하나, 가지마다 꼼꼼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확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깨끗이 거두는 일은 여러분의 저장고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다음 계절 건강한 정원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수확한 작물들로 바구니 가득 채워 집에 가져왔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지금부터가 바로 애써 모아놓은 작물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냉혹한 선별 작업이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과정은 수확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잘 골라놓은 감자 한 자루에 역병에 걸린 감자 단 하나가 섞여 있다고 말이죠. 몇 달 뒤면 그 감자 하나가 주변의 모든 감자를 오염시켜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작물이든 창고에 저장하기 전에 모든 과일과 뿌리채소 하나하나에 철저한 오디션을 치러야 합니다. 수상한 반점, 흠집, 잘린 흔적 또는 해충의 흔적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아주 작은 결점이라도 있는 것은 모두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런 완벽하지 않은 채소와 과일은 즉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나 퓨레를 만들거나 수프용 재료로 쓰거나 아니면 그날 저녁 식사로 바로 드세요. 하지만 오랫동안 저장할 작물로는
오직 완전히 건강하고 튼튼하며 흠집 하나 없는 후보들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과정이 여러분의 겨울 저장고를 위한 최고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수확을 마쳤고 저장고도 가득 찼으니 이제 밭을 한번 둘러볼 때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낸 밭은 좀 지치고 흐트러진 모습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봄에 치우면 되지 하고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가을 대청소를 시작할 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히 보기에 좋으라고 하는 정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위생관리 작전입니다. 여러분의 밭을 긴 겨울잠을 준비해야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생각해 보세요. 병든 낙엽 하나하나, 덤불 아래 버려진 썩은 열매 하나까지도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곰팡이 포자와 해충 유충들에게 완벽한 겨울 숙소입니다. 그곳에서 아늑하게 겨울을 나며 봄이 되면 새로운 힘으로 어린 작물들을 공격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갈퀴를 들고 밭 전체를 꼼꼼히 돌아다니세요. 나무 아래 떨어진 열매들을 줍고 낙엽들을 긁어 모으세요. 특히 흑성병이나 흰가루병 같은 질병의 흔적이 있는 낙엽들은 더욱 신경 써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잡초 제거입니다. 바로 지금 가을에는 다년생 잡초의 뿌리가 약해져 있어서 훨씬 더 쉽게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을 청소는 단순한 일상이 아닌 미래의 문제들을 향한 여러분의 전략적인 공격입니다. 자, 이제 텃밭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이 대충 잘라내고 밭에 그냥 두는 것들이죠. 바로 식물 잔재물입니다. 시든 토마토와 감자 줄기, 오이와 호박 덩굴, 한해살이, 화초의 마른 꽃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저 쓰레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역병, 흰가루병, 잎곰팡이병 같은 질병균과 수십 종의 해충에게는 겨울 내내 올인클루시브 식사가 제공되는 5성급 호텔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들을 밭에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스스로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듬해 봄,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이 모든 병균과 해충 군단이 깨어나 여러분의 어리고 약한 작물들을 사정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이번 시즌에 열매를 맺고 수확이 끝난 모든 식물 잔재물은 아깝다는 생각 없이 뿌리째 뽑아내고 잘라내고 밭에서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남겨진 줄기 하나하나가 미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잔재물들을 보고 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이걸 다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아까우니 퇴비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아주 큰 반전이 있습니다. 수확하고 남은 모든 식물 잔여물, 과연 다 퇴비로 만들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것은 정원 가꾸기에 있어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가을철 퇴비 만들기의 황금률은 이렇습니다. 퇴비 더미에는 오직 완전히 건강한 식물 잔여물만 넣어야 합니다. 역병에 걸린 토마토나 감자잎, 흰가루병에 감염된 오이잎, 그리고 검은별 문우병에 걸린 사과나무 가지 등은 절대로 퇴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텃밭의 퇴비 더미에서는 곰팡이 포자나 병원균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60-70도까지 온도가 잘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양분 풍부한 비료 대신 여러분은 스스로 진정한 세균 폭탄을 만드는 셈입니다. 다음 봄에 이런 퇴비를 밭에 뿌리면 여러분은 직접 밭 전체에 병원균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든 식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두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태우는 것입니다.
불은 어떤 병균이든 확실하게 없애줍니다. 만약 밭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은 병든 잔여물들을 튼튼한 봉투에 넣어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당근잎, 해바라기 줄기, 혹은 베어낸 풀 등은 안심하고 퇴비로 만드세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밭을 위한 미래의 검은 황금이 될 것입니다. 자, 텃밭 정리는 끝났으니 이제 긴 겨울을 우리와 함께 나는 다년생 식물들에게 시선을 돌려볼까요? 이들은 우리 정원의 굳건한 병사들이지만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봄을 맞이하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꽃, 관상용 잔디, 관목 등 이 모든 식물은 각각 특별하고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마치 식물들을 긴 여행에 보내는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제대로 짐을 꾸려주고 길을 떠날 충분한 힘을 비축해 주어야 하죠. 다년생 식물의 가을 관리가 바로 이런 준비와 같아요. 이런 준비를 소홀히 하면 봄의 무성한 관목 대신 시들고 마른 흔적만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준비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올바른 가지치기입니다. 그 다음 가장 여린 식물들을 위해서는 튼튼한 겨울 덮개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요. 이와 함께 뿌리 시스템을 튼튼하게 하고 서리 전에 불필요한 성장을 유발하지 않는 특별한 가을 비료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식물 종류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니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고려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가지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럼 가지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을에 하는 작업 중 대부분의 다년생 꽃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여름 내내 꽃을 피우며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던 식물의 지상부는 가을이 되면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시들기 시작하고 특히 눈이 쌓이면 썩거나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가지를 잘라주면 정돈될 뿐만 아니라 겨울에 가장 필요한 뿌리로 식물의 모든 생명력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전정가위를 들고 작업에 들어가 볼까요? 작약, 플록스, 아이리스, 호스타, 아스틸베, 데이릴리 등 이 인기 있는 다년생 식물들은 모두 낮게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줄기를 거의 뿌리 가까이 잘라내고 오지 10cm 정도의 작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이렇게 하면 봄에 꽃이 심겨 있는 위치를 잊지 않고 새로 돋아나는 어린 싹을 손상시키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감한 이발은 잔인한 행동이 아니라 식물에 대한 보살핌의 표현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뿌리목 주변의 공기순환을 개선하며 곰팡이 질병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우리 정원의 연약한 식물들, 혹독한 추위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장미, 큰잎수국, 클레마티스 등 내한성이 약한 식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지치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올바르게 덮어주어 월동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성급함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따뜻하고 습한 날씨에 너무 일찍 식물을 덮는 것입니다. 10월에 한겨울 코트를 입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덥고 땀이 나며 결국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찍 덮어주면 식물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줄기가 무르거나 썩기 시작하며 곰팡이성 질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식물은 얼어 죽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습기와 통풍 부족으로 인한 과습 피해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식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추위가 아니라 바로 서리와 강추위로부터입니다. 안정적으로 약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밤 기온이 영하 5도에서 7도 사이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가벼운 추위 경험은 식물에게 오히려 더 강한 내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후에 전나무 가지나 부직포 같은 보온 자재로 식물들을 위한 겨울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인내심,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식물들이 성공적으로 겨울을 나는 핵심 비결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더 위로 돌려 우리 정원의 뼈대, 즉 사계절 내내 정원의 구조와 볼륨을 만들어주는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나무와 관목들을 말합니다. 가을은 이들에게 특별히 신경 써줄 완벽한 시기입니다. 여름 동안 무성한 잎에 가려져 있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처럼 잎이 모두 떨어진 후에는 모든 결함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 나무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혹독한 겨울을 날 준비를 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겨울은 나무와 관목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계절입니다. 강한 바람, 무겁고 축축한 눈, 그리고 얼음비는 가지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만약 나무에 약하거나 병든 가지, 혹은 금이 가거나 부러진 가지가 있다면 이런 외부 요인들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떨어져 나가면서 나무 줄기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철 나무 관리는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정들을 포함하는데요. 병든 가지를 잘라내는 위생 전정, 나무 줄기 정리, 그리고 물론 유명한 수피 보호를 위한 흰색 페인트 칠, 석회 칠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는 우리 정원의 소중한 나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겨울을 나고 봄에는 새로운 성장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제 각 단계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지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지치기는 마치 나무가 치과 치료를 받는 것과 같아요. 아픈 가지들을 제거해서 건강한 부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날카로운 톱과 전정 가위를 준비하시고 모든 나무와 관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겨울을 넘기기 어렵거나 나무에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가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지들을 찾아 잘라야 할까요? 첫째, 말랐거나 부러진 가지들입니다. 이런 가지들은 쓸모없을 뿐 아니라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건강한 나무 껍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혹이나 반점, 혹은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른 곳처럼 병의 징후가 뚜렷한 가지들입니다. 이런 가지들은 다른 곳으로 병균을 퍼뜨리는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간 안쪽으로 자라면서 너무 빽빽하게 만들거나 서로 닿아서 마찰을 일으키는 가지들입니다. 이러한 가지들의 마찰은 껍질에 상처를 내고 이는 모든 종류의 병균이 침투하기 쉬운 열린 문이 됩니다. 이런 가지들은 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바로 그 지점, 즉 가지턱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바싹 잘라주세요. 그루터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름 2cm가 넘는 큰 가지를 자른 곳에는 반드시 원예용 상처 보호제나 전용 페인트를 발라주세요. 이는 잘린 부위에 습기가 침투하거나 병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가을에 이렇게 청소해주는 것은 나무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햇빛이 더 잘 들고 통풍이 원활해져 다음 해 병충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장식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바로 나무 줄기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입니다. 아마 길가나 공원에서 하얗게 칠해져 예쁘게 정돈된 나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단순히 보기에 좋고 깔끔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흰색 페인트 칠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껍질이 연약한 어린 나무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햇볕 대임, 일소, 피해과 동해, 동열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늦겨울에서 초봄, 눈은 아직 녹지 않았는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기 시작할 때 위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낮에는 어두운 나무 껍질이 햇볕을 받아 뜨겁게 달궈졌다가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갑자기 식어버립니다. 이처럼 급격한 온도 변화는 나무 껍질의 깊은 균열, 즉 동열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물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흰색은 햇빛을 매우 효과적으로 반사하는 색입니다. 따라서 흰색으로 칠해진 나무 줄기는 과열되지 않아 손상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해충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품질 좋은 흰색 페인트에는 살균제와 살충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분들이 나무 껍질 틈새에서 겨울을 나는 유충과 포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나무 줄기 흰색 페인트 칠은 나무의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충을 막아주는 선크림이자 방탄복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우리 발 아래 펼쳐진 푸른 잔디밭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정원의 다른 식물들처럼 잔디 역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에는 잔디를 그냥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을철 관리는 다음 봄에 황량한 부분이나 누렇게 변한 잔디 대신 에메랄드빛 푸른 잔디밭을 만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마지막 잔디 깎기입니다. 예상 설이 발생 2-3주 전쯤에 해주셔야 잔디가 충분히 자라 튼튼해질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높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짧게 깎지 마세요. 마지막 깎기 시 적정 길이는 약 5.7cm입니다. 너무 짧게 깎으면 잔디가 약해져 얼어 죽을 수 있고 너무 길면 눈 밑에 깔려 스노우 몰드와 같은 곰팡이, 질병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잔디를 깎은 후에는 깎인 잔디와 묵은 집층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갈퀴로 꼼꼼히 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뿌리에 공기와 빛이 잘 닿도록 하여 잔디가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잔디를 깨끗하게 깎고 정리했다면 이제 아주 유용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한 가지 작업을 할 때입니다. 이 작업은 바로 잔디 통기 작업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한 도구는 일반 정원용 쇠스랑입니다. 쇠스랑을 이용해 잔디밭 전체를 다니면서 약 11.15cm 깊이로 잔디 뿌리층을 찔러줍니다.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할까요? 여름 동안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거나 비가 오고 물을 주면서 잔디 아래 흙은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이렇게 되면 잔디 뿌리가 숨쉬기 어려워지고 물과 영양분이 깊숙이 침투하기 힘들어집니다. 통기 작업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쇠스랑으로 찔러서 생긴 구멍들은 흙 속에 통로를 만들어 이 통로를 통해 공기, 수분, 그리고 가을 비료가 뿌리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마치 긴 겨울을 나기 전에 잔디가 깊은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통기 작업은 배수를 크게 개선하고 물 고임을 막아 얼음막 형성을 방지하며 무엇보다 잔디의 뿌리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봄이 되면 이렇게 숨통이 트인 잔디는 훨씬 더 빨리 푸르게 깨어나고 더 풍성하며 병충해에도 강해질 것입니다. 이 간단한 작업 하나가 당신의 푸른 잔디밭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Think natural colors, greens, browns, and dark reds, imitating their natural prey. A slow retrieve, letting the lure flutter on the drop, is key as perch can be lethargic in cooler water. Moving to the coast, our next target is the ever-reliable sea bass. October is considered a top month for aggressive bass.
as they chase down baitfish along our coastlines and in estuaries. Focus on areas with strong tidal flows, such as estuaries, rocky headlands, and beaches with some swell or surf. Bass love moving water where baitfish are concentrated. Look for signs of activity like diving birds, which often indicates baitfish schools below. Mid-tides, typically 2 to 3 hours before or after high and low tide, are critical when currents are strong and bass are actively hunting. For lure fishing, which is highly effective, weedless soft plastics and creature baits are excellent in estuaries. Along the open coastline, try casting fast-moving shallow diving lures. White, black, and sparkly lures are often the most productive. Now, for the theoretical base, understanding why this day is setting up the way it is. First, the weather. On the 15th of October, 2025, we are looking at air temperatures ranging from around 2 degrees Celsius, that's 36 degrees Fahrenheit, to 10 degrees Celsius, that's 50 degrees Fahrenheit, across much of the UK. We can expect partly cloudy conditions during the day, transitioning to mostly cloudy at night, with a very low, about 10% chance of rain. Atmospheric pressure is expected to be stable and likely high, which, my friends, is fantastic news for fishing. These stable, mild to cool conditions, with light to moderate winds, mean fish are less stressed and more likely to feed consistently. Next, let's talk. Water temperature. May your lines be tight and your nets be full. I wish you all tight lines and a screaming reel. Don't forget to hit that like button if you found this forecast helpful. Subscribe for more tips and tell me in the comments below. What are your go-to autumn baits and what species are you hoping to catch this week? 겉으로 보이는 정리가 끝났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흙을 돌볼 차례입니다. 흙은 단순히 흙덩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그 건강과 비옥함이 여러분의 미래 농업 성공의 90%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비옥함의 기반을 다질 최고의 시기가 바로 가을입니다. 여름 내내 작물들이 흙 속의 영양분을 활발하게 흡수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흙은 지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흙의 영양분을 보충해 줄 차례입니다. 왜 하필 가을에 이 작업을 해야 할까요? 첫째, 수확을 마쳐 밭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지금 넣어주는 유기질 비료는 겨우내 천천히 분해되어 식물들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봄이 되면 흙은 부드럽고 좋은 토양 구조를 가지며 영양분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봄에 밭을 갈고 비료를 주는 것은 유기물이 충분히 분해될 시간이 없어서 종종 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단순히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작물들을 위한 풍부한 영양의 토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을철 작업 중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 보상은 건강한 작물과 풍성한 수확이라는 몇 배의 기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밭을 갈아엎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비어있는 밭은 삽 한 자루 깊이로 흙을 깊게 갈아엎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가을철 팁이 있습니다. 흙덩이를 굳이 부수지 마세요.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동안 서리가 이 흙덩이 속으로 스며들어 흙을 부드럽고 구조화된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충, 유충들이 땅 위로 올라와 겨울철 서리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밭을 갈아엎는 것과 동시에 비료를 줍니다. 가을은 유기질 비료를 주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잘 숙성된 퇴비, 거름 또는 부엽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밭을 갈아엎기 전에 밭 표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유기질 비료가 없다면 화학 비료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꼭 가을용 복합 비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용 비료에는 가을철에 불필요한 질소 성분은 최소화하고 인산과 칼륨 성분을 최대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작물의 뿌리 시스템을 튼튼하게 하고 내한성을 높이며 내년 수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비료를 줌으로써 땅에 영양을 공급하여 봄에 여러분의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Тому ріжемо максимально низько, не шкодуючи. Чистий зріз біля основи – запорука здоров'я всього куща. 가을은 단순히 수확하고 겨울 채비를 하는 계절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씨앗을 심는 적기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어떤 작물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심어주어야 놀라운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데요. 작고 연약한 구근을 차갑고 잠든 땅 속에 심어두면 봄이 되어 눈이 채 녹기도 전에 가장 먼저 깨어나 봄에 심는 작물보다 몇 주나 앞당겨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월동 마늘입니다. 가을에 심은 마늘 쪽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요. 겨울 동안 자연적인 저온 환경에서 견디며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 결과 남들보다 훨씬 크고 실한 마늘을 훨씬 일찍 수확할 수 있게 되죠. 일부 씨양파 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나기 파종은 이른 봄에 싱싱한 잎이 채소와 건강한 양파 구근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종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서리가 내리기 전에 심어서 구근이 충분히 뿌리를 내리되 싹은 미처 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다가올 새 시즌을 위한 현명한 준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정원이 이웃 정원보다 먼저 화려한 봄의 색채로 물들기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가을은 구근 식물을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 황금 같은 때이죠. 튤립, 수선화, 크로커스, 히아신스, 무스카리. 이 모든 꽃들은 꽃눈을 맺기 위해 겨울 동안의 저온기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심으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셈입니다. 구근은 땅 속에서 편안히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린 후 때를 인내심 있게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어 땅이 조금 따뜻해지면 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첫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진정한 기적이죠. 상상해 보세요. 주변은 아직 칙칙하고 쓸쓸한데 여러분의 화단에는 이미 튤립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수선화는 햇살처럼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요. 이 마법 같은 순간을 위해 가을에 조금만 수고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단단한 구근을 선택하고 적절한 깊이, 보통 구근 크기의 3배 정도에 심으세요. 그러면 봄의 동화 같은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계절을 위한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식물과 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정원은 살아있는 자연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여름 내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유용한 도구들도 있죠. 이제는 정원의 기술적인 측면, 바로 우리의 정원 도구들을 잘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봄에는 터져버린 물통이나 찢어진 호스 같은 불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모든 용기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물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얼음이죠. 학창시절 물리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물은 얼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이 팽창하는 힘은 두꺼운 플라스틱이나 금속마저도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약간의 물이 남아있는 물뿌리개나 물탱크를 상상해 보세요. 겨울 동안 그 물은 얼음이 되어 바닥을 밀어내거나 벽을 터뜨려 버릴 겁니다.
호스, 물 뿌리개, 그리고 점적 관계 시스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을 준비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모든 곳에서 물을 완전히 빼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치 하나가 봄에 불필요하고 때로는 상당한 비용을 절약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물이 남아있을 만한 모든 곳을 함께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물바디통, 양동이, 물뿌리개 등 물을 모으는 모든 용기들입니다. 안에 있는 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기가 고이지 않도록 뒤집어 놓으세요. 만약 뒤집을 수 없다면 위에 단단히 덮개를 씌워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호스입니다. 수도꼭지에서 호스를 분리한 후 한쪽 끝을 들어 올려 안에 남아있는 물을 완전히 빼내세요. 그 다음 호스를 조심스럽게 감아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창고나 차고에 보관하세요. 절대로 호스를 땅에 방치하지 마세요. 구부러진 곳에 물이 얼어붙으면 호스가 손상되어 터지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관수 시스템은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컴프레서를 이용해 압축 공기로 파이프와 노즐 안에 있는 모든 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값비싼 장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펌프와 필터의 물도 빼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간단한 작업에 30분만 투자하면 봄의 수많은 비용과 골치 아픈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왔던 충실한 정원 도구들도 이제 휴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삽, 갈퀴, 전지가위, 괭이 등 모든 도구들이 여름 내내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했으니 이들을 겨울 내내 더럽고 녹슨 채로 방치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도구의 수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음 봄철 정원 작업을 훨씬 더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청소입니다. 금속 브러쉬를 이용해 작업면에 들러붙은 흙, 진흙, 식물, 찌꺼기 등을 깨끗이 긁어냅니다. 그 다음 도구를 물로 헹구고 마른 천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세요. 공기 중에 그대로 말리지 마세요. 자칫하면 녹이 새울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날을 가는 것입니다. 도구가 날카로워야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가을은 서두르지 않고 전지가위, 가지치기 가위, 삽 등의 날을 갈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윤활입니다. 아무 기계, 윤활유나 정원 도구, 전용 오일을 사용하여 모든 금속 부분에 얇게 발라주세요. 이는 녹이 새을 틈을 전혀 주지 않는 보호막을 형성할 것입니다. 나무 손잡이는 아마씨 오일로 닦아주면 갈라지거나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도구들은 새 것처럼 빛나며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할 것입니다. 긴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이자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야외에 두는 화분, 컨테이너들입니다. 여름 내내 아름다운 꽃들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던 이 화분들이 지금은 텅 비어 쓸쓸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봄까지 방치하고 싶은 유혹이 크죠. 하지만 이는 특히 흙, 세라믹 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화분들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늘 그렇듯 얼어붙는 물입니다. 가을비로 흠뻑 젖은 화분 속 흙은 기온이 떨어지면 통째로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부피가 팽창하면서 내부에서 엄청난 힘으로 용기 벽면을 밀어낼 것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화분이라도 금이 가거나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봄이 왔을 때 아름다운 화분 대신 깨진 파편 더미를 발견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모든 야외용 화분은 겨울 동안 비워두어야 합니다. 먼저 낡은 흙을 모두 꺼내버리세요. 이 흙은 밭에 뿌리거나 퇴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분 자체는 흙을 깨끗이 털어내고
세척한 뒤 완전히 말려주세요. 그 후에는 창고나 지하실 또는 다른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분들을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2가지 항목을 모두 완료하고 나면 시즌이 끝났고 할 일은 다 했으니 봄까지 푹 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13번째 체크리스트 항목은 바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막 해낸 일이 미래의 정원에 가장 중요한 투자를 했다는 인식 말이죠. 단순히 잡초와 잔해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병충해를 미리 예방한 것입니다. 단순히 장미를 덮어준 것이 아니라 봄에 피어날 꽃들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건넨 것입니다. 단순히 흙을 뒤엎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식물들이 자랄 요람을 준비한 것입니다. 가을에 행한 이 모든 작업 하나하나가 단순히 지나간 계절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새 시작입니다.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가을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 모든 가을 작업들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돌봄과 통찰의 행위이자 미래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위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정원의 성공을 미리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을 정원 관리는 무엇인가요?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